안녕하세요. 면 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평택 통복시장에서 노포 중국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개화식당의 원조 짬뽕을 리뷰하려 합니다. 영빈로 편에서 언급했지만 평택에는 오래된 화상 중국집들이 많습니다. 그중 사루 1원이라 하여 영빈루, 홍태루, 인화루, 태화루, 쌍흥원이 매우 유명합니다. 같은 평택에 있는 홍행원이라는 화상은 1928년 개업하여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홍행원의 왕기무 선생의 장남인 왕본동 선생이 여기 개화식당을, 셋째인 왕본희 선생이 동회장을 각각 운영하다 왕기무 선생이 동회장으로 합류하면서 왕가 동회장으로 상호를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왕본희 선생의 사돈이 쌍흥원을 운영하고 있어 왕씨 집안이 평택 중화요리계의 큰손이라 할 수 있네요. 개화식당은 1960년 개업하여 지금은 왕본동 선생의 아들인 왕원성님이 주방을 맡고 있고, 개업 이후 리모델링 없이 그대로 운영하여 옛날 느낌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답니다. 여기는 2020년 생활의 달인의 볶음밥과 깐풍기의 달인으로 출연하였는데요. 유니짜장이나 짬뽕 등 다른 식사류 요리들도 두루두루 맛있는 맛집이랍니다. 오늘은 폭풍 검색 후 원조 짬뽕을 맛보기 위해 가보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당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은 평택 사는 친구와 함께 가봅니다. 개화식당은 평택 통복시장 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내려 더욱 맛있는 식사가 될 것 같네요. 시장통이라 주차가 어렵지만 통복시장 공영주차장이 1시간 반 무료로 편하게 주차하시면 된답니다. 간판과 입구에서부터 오랜 중식당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들어가 봅니다. 입구에 생활의 달인 명패가 눈에 띄네요. 처음 개업 후 리모델링 안하고 그대로라는데 오래된 중식당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탕수육 소 하나, 원조 짬뽕 둘, 소주 하나 주문합니다. 탕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비주얼부터 범상치가 않네요. 부먹으로 나왔는데 무척 바삭해 보입니다. 비도 오고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 소주 한잔 하고 싶었지만 차가 있고 장거리를 또 가야 해서 참았습니다. 친구가 부럽네요. 일단 친구 소주 한잔 따라주고요. 반갑다 친구야. 먹어봅니다. 오, 맛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네요. 일반적인 동네 탕수육과는 완전 달라요. 굉장히 바삭하면서 세월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흔히 말하는 옛날 탕수육보다 더 옛날 탕수육 느낌입니다. 여기는 깐풍기와 볶음밥이 메인이라는데 다른 메뉴들도 모두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원조 짬뽕이 나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고요. 파란 그릇이 더욱 식욕을 돋워줍니다. 부추, 양파, 쥐똥고추, 청고추, 양송이, 당근 등 각종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요. 먼저 국물 맛을 봅니다. 맛있어요. 무거우면서 시원한, 부담스럽지 않은 맛입니다. 자꾸 먹게 되네요. 면을 먹어봅니다. 면은 평범한 중화 기계면인데 적당히 쫄깃한 게 잘 어울립니다. 국물이 정말 진하면서 시원합니다. 베이스 육수가 맹물 같지는 않고 해물 육수에 치킨 스톡 탄 듯한 맛이에요. 조미료 맛이 강하지는 않고 적당히 눅진하면서 시원해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입니다. 중국집 우동과도 다르고 사천탕면이나 하얀 굴짬뽕과도 좀 다른 맛이에요. 개성이 넘칩니다. 한 가지 에러는 대왕오징어네요. 다른 분들 블로그를 보니 예전에는 일반 오징어를 썼던데 금징어가 되니 가격 방어를 위해 바꾼 듯 합니다. 아쉽네요. 많지는 않지만 굴도 들어가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짬뽕이 중국의 초마면에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것이 시작이랍니다. 그게 70년대라는데 그 전에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짬뽕이었겠지요. 그게 이 원조 짬뽕과 유사할 겁니다. 고춧가루는 들어가지 않지만 고추가 들어가 시원칼칼합니다. 무거움과 시원함의 경계를 잘 잡은 듯한 맛이에요. 짬뽕이 초마면이 원조가 아니고 일본 화교로부터 왔다는 가설도 있답니다. 일본에도 백짬뽕과 비슷한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 삼양에서 나온 나가사키 짬뽕 라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나가사키 짬뽕은 일본 화교가 만든 건데 닭과 돼지뼈를 이용해 육수를 내고 해물을 넣어 만들었고 일본인들 입맛에 맞게 맵지 않게 만들었답니다. 일본 화교들은 중국과 무역으로 먹고 살았는데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고 본국과 무역이 어려워지자 한국 화교들과 교류를 시작했답니다.
그때 일본 화교들에서 한국 화교들로 전해진 음식이 짬뽕이었고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 현지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명칭도 잔폰이었고 요새 중국집에서 단무지와 함께 여러 음식들을 먹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요.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아무튼 그때 전해진 짬뽕의 원형이 지금 이 원조 짬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먹는 짬뽕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합작으로 탄생한 음식이라는 얘기겠네요. 중국식 우동과 백짬뽕의 차이는 조리 방법이랍니다. 처음부터 물에 재료를 넣고 끓이느냐, 재료를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백짬뽕이 확실히 불맛도 나고 국물 맛도 완전 다르긴 합니다. 저는 중식 우동도 좋아합니다. 아무튼 1970년대에 이 백짬뽕과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 짬뽕이 함께 팔리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이 빨간 짬뽕을 선호해 백짬뽕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오늘은 이렇게 별미로 먹으니 특이하고 맛있지만 자주 먹는다면 틀림없이 빨간 짬뽕을 훨씬 많이 먹을 겁니다. 영상 시작에 언급한 대로 여기는 1928년 개업한 홍행원의 맥을 이어받았으니 거의 100년 역사를 가진 것과 다름없고 이 자리에 연 것도 1960년이라 여기서만 60년 세월입니다. 그동안 저는 오래된 곳들을 주로 찾아다녔는데 노포는 맛집이라는 등식은 꼭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인정하는 건 그 세월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발전해온 것이 아닌 저공비행을 하듯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온 노포들도 틀림없이 많이 있겠지요. 꼭 맞지는 않는 비유일 수 있으나 영국의 역사학자인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한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만시간이라는 겁니다. 가령 전공 분야에 하루 10시간씩 투자한다면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5시간씩 투자한다면 6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가설이지요. 요식업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시간은 꼭 필요하지만 그게 꼭 기간에 비례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본 만화 중 라면 요리왕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미스터 초밥왕이나 식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요리 만화인데 실제 요식업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세리자와라고 하는 한국의 백종원님처럼 솔루션 해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래된 노포들의 전통의 맛은 대부분 추억 보정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수십 년 세월의 맛이라는 게 편견을 빼고 냉정히 평가해보면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식당들은 또 편견을 갖고 판단하게 되지요. 다음에 언젠가 커뮤니티가 열렸을 때 이런 주제들로 시청자님들과 토론해도 재미있고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미 식회를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의견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들이 대중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인 우리들끼리도 얼마든지 좋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개화식당은 오래되기만 한 식당이 아닌 오랜 세월의 맛을 담고 있는 맛집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에 근처에 오게 되면 또 와서 깐풍기와 유니짜장도 맛보고 싶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면슐랭 가이드 평가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로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